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2월 12일 일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의욕이 많은 성남 대장동의 그 택지 개발 돈을 수천억씩 헤쳐먹은 그 건,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그 본부장으로 있던 유한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도에 아마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첫째로요, 이게 참 무슨 큰 사건이 터져가지고 의혹이 있을 것 같으면 거기 관계되는 사람이, 핵심적인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참 이건 묘해. 이게 좌파 정부에서는 참 이걸 너무 많이 보는데요. 이번엔 그 대장동 성남시 그 택시 개발한 거에 그 도시개발본부의 본부장으로 있던 유한기 씨가 사망했잖아요. 여러분들도 보도에 들으셨죠? 그 유한기 씨 본부장이 실상은 핵심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그 구에 같은 데도 보면 그 시설공단이 다 있어요. 도시개발공사가 없는 데는 많지만 그 도시 그 저기 각 구에마다 그, 그 구에 가지고 있는 그 건물들 그런 것을 관리하는 시설공단은 각 구에 거의 있습니다. 제가 있던 서구에도 시설공단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시설공단이라고 하는 또는 그 성남시 같은 도시개발공사라고 하는 그런 데는요, 그 원래 그 각 구의 기초단체는 잘 그거 그 정부에서 그 인가를 안 해주는데, 이제 성남시는 이제 그게 그 도시개발공사를 가졌더라고요. 그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성남시 대장동이든가 그 뭐 백학동인가 뭐 그런데 거기도 다 그 개발할 적에 그 직접 도시개발공사에서 주관해서 하잖아요. 여기. 근데 거기에 있는 그 본부장, 뭐 사장이라는 사람은 뭐 사장 그냥 되게 뭐 월급제로 그냥 뭐 그 임명해서 있지만, 본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핵심적인 업무, 그 전체의 그 행정적인 그 서류라든지 인허가라든지 모든 걸 그 본부장이 다 그 키를 갖고 있습니다. 본부장이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있는 그 총 인허가권의 허가를 해주고 뭐하고 이게 그 결재를 해주는 사람은 성남시 시장입니다. 이재명이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재명이 다 한 거예요. 이재명이 다 한 거예요. 이재명이가 한 개라도 허가가 없으면 못합니다. 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그 해당 그 기업들이 기업 그 허가 받은 가운데에서 설계대로 하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기업들이 하지만요. 물론 나중에 또 준공검사 발족에 또 거기에 대한 또 책임을 또 묻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이 본부장 유한기 씨가 사망을 했다. 자기 집에서 사망한 거 저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네 집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서 아파트 화단 앞에서 극단적인 선택이 되어 있다. 그런데 경찰들은 12층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12층에서 뛰어내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아파트 이제 엘리베이터 탈 거 12층이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물론 비상 계단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아파트의 그 앞에
그 정문이나 그 어디로 들어갈 적에 요즘에 CCTV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 주차장이 뭐고 CCTV가 다 찍힙니다. 그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게 되면 엘리베이터 앞에 CCTV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CCTV 거기 있는 앞에 그 현관 앞에서 비밀번호를 눌러야 됩니다. 자기가 그 아파트 거기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 현관에 저기 문을 여는 비밀번호를 눌러야 문이 열려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뭐 12층이면 12층을 눌러서 올라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 CCTV에 찍힌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몰래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누가 열어줬구나. 아니면 자기가 미리 알아가지고 몰래 들어갔다. 그래도 CCTV 찍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비상계단 쪽으로다가 들어가서 올라갔다. 그러니까 비상계단에도 그 앞에는 그 사람이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CCTV가 다 녹화됩니다, 이게. 그런데 그 12층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참 묘해요. 아주 묘하다고요. CCTV 안 지켰다. 그런데 화단 앞에 유한계 씨가 사망되어 있다. 12층에서 만약에 거기서 그 밑으로다가 뛰어내려서 그 12층에 뛰어내려서 했다 그러면은 거기 화단에 무슨 나무 같은 것이 있어 나무에 걸려서 뭐 나무가 부러진다든가 뭐 나무가 없다면 떨어지면 그 떨어진 그 땅에 부딪힐 적에 그 12층이면 그 중력에 의해서 떨어질 적에 그 몸이 다 이렇게 뭐 뼈가 부러진다든지 다 파손된다든지 이렇게 많이 됩니다. 이게 해부를 하면 이제 해부 보면 그런 거 나오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성남시 대장동에 수천억을 헤쳐먹게 만드는 걸자자가 그 설계자예요. 그 사람이 인허가권의 허가자, 결제자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시장이야. 근데 시장은 아직까지 검찰에서 뭐 소환도 한 번도 안 하고 뭐 조사를 안 해. 그 하부에 있는 들만 조사해. 근데 여기에 핵심적으로 있던 사람, 그 모든 사안을 알고 있을 수 있는 사람 유한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에 사망했다. 그러면 이 자체가 특검을 하든지 뭐 하든지 해도 핵심자가 없기 때문에 이게 참 이게 이게 밝히고 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요. 근데 왜 하필이면 무슨 사건만 터지면 이 좌파 정부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납득이 안 갑니다. 뭐 극단적 선택 그러니까 자살을 한 건지 자살을 당한 건지 그 참 묘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좀 보세요. 지난 그 과거에 있는 거 보세요. 지난번에 그 윤미향 씨 저기 위안부 일본 그 위안부 할머니들 저기 했다 해서 거기 관리했다고 하는 그 윤미향 씨가 있던데 거기가 마포 쉼터에서 있던 그 소장이 그 샤워기로 목을 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사망했다. 그때도 그 소장이 모든 그 관리하고 모든 걸 아는 건데 그 소장이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했는데 그게 자살을 한 건지 자살을 당한 건지 모른다 이게요. 여러분들 집이 샤워기 있잖아요. 요즘에 그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스프링 같이 알루미늄 꽈서 만들었어요 이게. 그 사실 알루미늄 저기 샤워기 있는 거 잡아당기면 쭉 이게 펴집니다 이렇게. 근데 그걸로 뭘 맨다. 그게 목이 매지질 않죠. 그냥 감는 건 몰래 감을 수 있지 모르지만. 근데 그렇게 해서 사망했다. 그것도 제가 볼 땐 영
캐셔머가 붙어요. 참, 그거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럴 수가 없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검찰들이 이 정부에 있는 정부의 눈치만 보는 검사들에 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거를 그렇게 못 밝혀내요. 지금 아직까지도 그것도 그냥 그대로 미연돼 있어요. 그다음에 전에 그 이낙연 씨 그 종로에 국회의원 출마했다가 거기 있던 그 담당한 직원 그 사람이 서초동 검찰에 조사받고 잠시 휴식 시간에 나와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에 죽었어. 근데 그것도 그때 금세 나와서 거기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러면 그 방법이 확실하게 지금 현재 국민한테 알려지진 않잖아요. 그러면 그 약을 먹고 극단적 선택을 한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목에다 줄을 매서 나무에서 뭐 이렇게 해는 건지 뭔지 확실하게 밝혀지지도 않아. 그것도 그냥 뭐 쉬쉬 해오면서 끝나요. 전에 또 노회찬 씨 있잖아요. 노동당 당선했던 노회찬 씨. 그 사람도 뭐 뇌물 사건에 뭐 해서 조사하고 뭐고 그랬는데 아파트에서 뭐 7층인가 돼서 떨어졌다. 근데 전에도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현대건설 일찍에 세계 그 사람들이 물건이 떨어진다든지 뭐 위에서 낙하 떨어지는지 아니면 사람이 떨어져서 자살하는 경우 있었어요. 여기 또 잘못해서 실족해서 떨어진 경우도 있고요. 뭐 바깥에 그 유리창 있는데 옆에 뭐 유리창을 닦는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뭘 박는다든지 뭐 하다가 잘못해 실족해 떨어지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체중 무게가 있어서 무게가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뭐 체중이 있어서 떨어지는 것이 그 아파트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 풍향을 많이 타지 않기 때문에 떨어진 낙하점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질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 노회찬 그 사람도 그 아파트 있는 밑에 데서 거리가 12m 정도 되는 데 가서 그 아스팔트 위에 가서 쓰러졌어요. 아니 사람이 무슨 종이같이 바람이 날려가지고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게. 대개 물체가 떨어지면 그 근방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람의 풍향에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날아가는 게 사람이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50층이나 100층 같은 데 떨어졌다면 달라지죠. 물론 그 바람의 영향도 있고 풍향의 영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거리가 있고 또 사람이 또 공기에 또 마찰도 있기 때문에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거리가. 그때도 제가 볼 때는 아주 피도 안 흘렸다. 뭐 뼈도 부서지지 않았다. 근데 사망에 있더라. 그것도 참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전에 울산 송초로 문통에 뭐 가장 오래된 뭐 30년 친구가 누군가 뭐 해서 시장 만들라고 그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개입해가지고 뭐 했다 해가지고 그러는데 그쪽에도 거기 조사관 그 사람도 자살했어. 또 검사가 또 이렇게 극단적인 자살했던 게 있고 또 판사가 또 이게 모임 있다가 그 화장실 간다고 그러다가 또 사망한 경우도 있고 하여튼 참 묘하게 돌아가요. 묘하게 내가 볼 땐 참 묘해요. 하여튼 어떤 사건이 터진 거에 대해서 거기에 관계됐거나 거기에 핵심적인 있는 사람이 되면은 이렇게 극단적인 사건이 터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좌파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참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한 때입니다. 그 유한기 씨는 정확한 검사 지금 현재 뭐 대장동에 대해서 특검하자. 이게 뭐 이재명이 특검 좋다. 대신 윤석열이가 그 조사했던 부산에 있는 부산 저축은행 사건 거기도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는 좋다 같이 하자 특검 그렇게 같이 하자 그렇게 하게 되면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 특검하려고 어떤 조치를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재명 씨만 괜히 말로만 특검하자 특검해서 피해가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
근데 윤석열 후보는 어제 얘기하기로는 부산 그 저축은행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 명이 그 구속됐는데 그 사건 조사하게 되면 재미있는 일이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라고. 재미있는 일이 많을 것이다. 그쪽에 문재인 저 문통이 노무현 대통령 일적에 그때 그 비서관국 일적에 그쪽에 거기 그 부산 저축은행 사건 그거를 변호하는 변호사였다는 거예요. 그 변호사 수임료가 뭐 50 몇 억인가 57억인가 얼마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재미있을 거다. 특검하자. 그러는데 이재명이 말로만 그렇게 하지 실지 당이나 청와대에서 특검 조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 가지고 장난하고 말 가지고 농단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참 그 묘한 일이에요, 묘한 일. 그래서 참 납득이 안 가는데요. 지금 여기 그 보이는 이 사람이 그 이완기 그 개발사업부 본부장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이 사람입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이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10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대선을 3개월가량 앞두고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된 대장동 의혹이 유 전 본부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자 야권은 즉각 조건 없는 특검 수사를 받으라며 이 후보를 몰아세웠다. 민주당은 이 후보와 무관한 사건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사건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북 경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 전 본부장의 극단적 선택은 안타까운 일이고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다 가려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혼자만 생각하면 뭐래요. 그러니까 이쪽에 뭐 이재명 후보가 경주이시라는 거예요. 경주 가서 지금 현재 그 조상들 있는 그 저기 가서 그 아련 그거를 한다고 하다가 지금 여기에 보시는 거 좀 왕관같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저기 의상을 입고 제를 지내려다가 그게 이제 이게 알묘 행사를 한다는데 그때 하려고 절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쓰러진 거예요. 이게 앉은 거예요. 주저진 거예요. 그 지금 현재 옆에 그 누구의 그저 김혜경 씨 그 부인이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현재 수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그쪽에 유한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떤 쇼크 받아서 놀래서 이렇게 쓰러졌는지 아니면 머리가 깜빡해서 쓰러졌는지 뭔지 하여튼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유한기 씨가 사망한 일이 좀 정확한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나와 있질 않고 뭐 유서 같이 한 것을 뭐 간단하게 한 거를 뭐 집에 남겼다 그러는데 그것도 지금 밝혀지질 않아 가지고 의혹은 계속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유한기 씨가 해서 성남시의 그 사건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현재 거기 있는 그 핵심적으로 그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이거를 다 묻으려고 그러는 건지 덮으려고 그러는 건지 그것이 그것이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게 아주 미온적입니다.
지금 이 사건들 때문에 많은 의혹이 나오고 많은 얘기 나옵니다만 여하튼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가? 검찰이 조사하고 검찰이 구속한다면 검찰이 자기가 와서 자기가 웃사람이 시키면 시킨 거 그대로 다 얘기를 하고 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뭐 그 사람이 원래 이 문제의 뭐 인허가권자도 아니고 뭐 결재권자도 아닌데 뭐 다 얘기하면 되는데 왜 극단적인 이 선택을 했느냐 하는 것이 아주 미지수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바뀌어 가지고 이런 것을 아주 정확히 특검을 해서 조사해서 아주 몸통이 누군지 결제자가 누군지 설계자가 누군지 이런 것을 완전히 까벌려서 다시는 이 나라에서 이렇게 부정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참 묘하다. 이 좌파 정부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일을 저지르고 말까? 어떻게 이렇게 할까 하는 거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후보 꺼당 주저앉았어요. 어이쿠 이건 큰일 났구만 이게 그러는 거요. 아니면 조상들이 저 후손인지 모르지만 여기 와서 대통령을 나온다고 알묘를 해. 우리는 그거 받지 못하겠다. 그냥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꽈당 주저앉게 했는지 그거를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런 사건이 터져서 참 희한한 일이다. 세상에 이럴 수가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내일부터 또 월요일 시작되는데 한 주간도 여러분들 힘차게 그리고 건강히 일 열심히 하셔서 가장 여러분들의 그 가정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정권 교체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이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좌파 정부에서 정권 교체 해야 된다.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좌파 정부의 헌거에 대해서는 정권을 심판해야 됩니다. 확실히 심판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주인이 심판하셔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수록 여러분들이 마음과 힘을 한데 모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권종광이었습니다.